반갑습니다. 박정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 봤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였어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어요. 단, 전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전제가 있었죠? 그쵸?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여기서 말하는 외력이란 뭐예요? 충돌하는, 조금 풀어 써보면 상호작용하는 이 물체들끼리 주고받는 힘을 제외한 완전히 외부에서, 이 물체들 외부에서 새롭게 작용하는 이러한 힘을 외력이라 했었죠. 이러한 외력이 없을 때 충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후에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즉 같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바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걸 볼 건데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를 보면 한 물체가 두 물체가 되는 경우, 또 그럼 다음 경우는 뭐겠어요? 학습지 3페이지 아래에 있는 2번 동그라미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볼 건데, 자, 그럼 먼저 1번 동그라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한 물체가 두 물체로 쪼개져 뭐 될 때에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분열. 마이크가 지지직거리네요. 자, 분열, 분리될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역학술의 분리인데요. 자, 과연 정말 한 물체가 두 물체로 쪼개져서 분리될 때에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이 역학술의 분리라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걸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니 우리는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역학수레의 분리 실험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역학수레의 분리 실험이 뭐냐? 이렇게 레일 위에 동일한 두 대의 수레를 붙여놓고, 그러면 붙여놓고 분리하는 실험인데, 그럼 이 두 대의 역학수레가 처음엔 각각의 물체였겠지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학습지 2페이지의 아래에 나와 있는 1번 동그라미처럼 마치 한 물체가 되죠? 한 물체처럼 보이잖아. 이러한 한 물체가 분리돼서 두 대의 수레로 분리됐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 수레는 색깔만 다르지 재질, 질량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한 수레입니다. 그래서 각 수레의 질량은 250g인데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했어요. 뭐였죠? 맞아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했죠? 그런데 이 역학수레, 하나로 붙여놓은 역학수레 이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역학수레는 서로를 탁 밀쳐내면서 분리가 돼요. 그럼 외력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자, 지난 시간 뭐라고 했죠? 이렇게 충돌할 때라든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끼리 서로가 주는 힘은 외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죠? 즉 스위치를 눌러서 두 물체가 서로를 밀쳐낼 때, 이때는 이 두 물체에 대해 지금 애초부터 논하고 있었으니까 두 물체가 서로를 밀쳐내는 힘은 외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하고 한번 직접 보여주도록 할게요. 두 수레를 붙여놓은 다음에 이 레일의 한가운데에 놨습니다. 자, 그러면 각 수레가 이제 분리돼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각 수레가 이 레일의 끝에 도달하겠죠? 이 도달하게 되는 거리는 같습니다. 왜? 레일의 한가운데에 얘를 놨으니까. 그러면 과연 얘네가 이 끝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한번 스위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빠르게 지나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두 수레가 거의 동시에 도달했죠? 자,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갔어요. 그러면 이 두 수레의 속력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자, 속력이 같아.
근데 질량은 어떻다 했어? 250g으로. 같다고 했지. 색깔만 다른 동일한 수레라며. 질량도 같아. 속력도 같아. 그러면 뭐야? 운동량의 크기. 이 두 수레가 분리된 후에 각각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두 수레가.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겠지만 크기는 같다고. 자,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얘네가 한 물체처럼 붙어 있을 때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였나요? 얘 정지해 있죠? 얘 정지해 있죠. 운동량 얼마야? 합 0이죠? 둘 다 정지해 있잖아. 속도가 0이잖아. 그럼 분리 후에는 얘는 이쪽으로 어떤 운동량 가졌지. 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어떤 운동량 가졌지. 근데 그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 지금. 질량도 같고 속력도 같으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 근데 방향은 반대야. 그럼 두 수레의 운동량의 합은 여전히 0이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분리되기 전에도 운동량 합은 0이었어요. 근데 분리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얼마야? 여전히 0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떻다? 성립한다고. 아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질량이 다른 수레에서는 어떻게 될까? 여전히 한번 보여줄게요. 자, 250g짜리 추를 올려볼게요. 이 추 하나는 이 수레의 질량과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보자. 얘는 질량이 얼마야? 250 더하기 250이니까 500g. 얘는 250g. 질량이 2대1이네. 이런 상황, 즉 동일한 수레가 더 이상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가? 자, 한번 조금만 이동을 시켜볼게요. 어디까지 이동을 시킬 거냐? 이 빨간 수레랑 여기 끝에 여기 레일의 끝까지의 거리랑 얘 파란 놈과 이 레일 끝까지의 거리가 대략 2대1이 될 정도로 한번 쭉 움직여 볼게요. 한 대략적으로 한 이쯤 2대1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위치를 눌러서 서로 밀쳐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끝에 도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거의 동시에 도달했죠? 물론 따닥해서 살짝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거리를 대략 어림잡았잖아요. 거리가 대략 얼마였어? 약 2대1이었죠. 아니, 2대1이었죠.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어땠어요? 동일했죠. 자, 이동거리는 2배 차이인데 도달한 시간은 거의 같아. 그 얘기는 뭐야? 속력이 어떻다는 거야? 파란 놈이 빨간 놈의 2배라는 거지. 그러니 동일한 시간 동안 2배의 거리를 갔을 거 아니야? 질량은 2대1. 속력은 반대로 2대1. 즉 1대2. 야, 잘 봐. 운동량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 운동량의 크기. 질량 곱하기 속력을 해보면 얘 뭐야? 질량은 2배인데 속력은 2분의 1배네? 그럼 여전히 빨간 수레랑 파란 수레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왜? 얘 질량이 2배 됐지만 속력이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결국 2배 곱하기 또 2분의 1배. 결국 상쇄되잖아. 결국 얘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다? 얘랑 같다.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그러니 여전히 운동량의 보존 법칙은 뭐하다? 성립한다. 왜? 분리 전 운동량의 합 얼마? 0. 분리한 후 운동량의 합 여전히 얼마? 0. 왜? 운동량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니까. 오케이? 자, 그럼 250g짜리 추를 한 번 더 올려볼게요. 그럼 질량 몇 대 몇? 750g 대 250g이니까 3대1. 자, 그럼 이 상태로 또 아까처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한 물체로 합친 후에 대략 도달하는 거리가 한 1대3이 될 정도로 조금 조절해 볼게요. 이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한 1대3 정도 되나요? 네. 자, 이 상태로 한번 튕겨 볼게요. 수레를. 자, 어떻게 되는지. 자, 하나, 둘, 셋. 어때요? 똑같이 거의 동시에 도달하죠? 자, 봐봐. 분명 거리를 대충 어림잡긴 했지만 거리가 약 1대3, 즉 파란 놈이 빨간 놈보다 이동거리가 3배야. 그런데 도달한 시간은 어때? 걸린 시간,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얘의 속력이 빨간 놈의 몇 배? 3배다. 즉 파란 놈이 빨간 놈의 속력의
3배의 속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질량은 빨간 놈이 3배라고. 자, 그럼 빨간 놈 기준에서 보자. 질량은 3배인데 속력은 3분의 1배네. 그럼 여전히 운동량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죠? 파란 수레나 빨간 수레나. 방향은 반대고. 얘 질량이 3대 1이 되더라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전히 뭐하다? 성립한다. 그래서 학습지 2페이지의 아래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물체가 이 두 개의 수레를 붙여서 한 물체로 만들었죠. 한 물체가 두 물체로 쪼개져 분리될 때에도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떻다? 성립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치를 눌러서 서로가 밀쳐내는 건 외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왜? 지금 분리되는 두 물체끼리의 상호작용은 외력으로 치지 않는다니까. 마치 운동량 보존 법칙 맨 처음 지난 시간 얘기했을 때처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이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외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했잖아. 이것처럼 얘도 내가 외부에서 외력을 주지 않고 두 물체끼리의 상호작용만 있을 때는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해가 됐나요? 이게 바로 역학술의 분리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시 칠판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역학술의 분리 실험 영상 잘 봤나요? 그 실험에서 봤듯이 한 물체가 두 물체로 쪼개져 분리될 때에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학습지에 정리해 볼게요. 분리 전 두 수레는 붙어서 한 물체처럼 행동한다 했죠. 한 물체처럼 보이잖아. 두 수레 모두 뭐에 있어요? 정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수레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0이다. 정지에 있으니까. 그럼 반대 방향으로 분리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두 수레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땠어요? 같았죠.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은 어땠어요? 반대였죠? 야,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래. 무슨 얘기야? 자, 파란 수레랑 빨간 수레가 있는데 이 둘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대. 그럼 얘가 여기로 예를 들어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면 빨간 놈은 반대 방향으로 어떻다?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갖는다. 그럼 운동량의 합 더해봐. 어떻게 돼? P 더하기 마이너스 P. 오케이? 아니면 뭐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지우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P 더하기 어떻게 돼? 왼쪽 방향이니까 이때를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값은 얼마야? 0. 운동량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다. 두 수레의 운동량의 합. 분리 전에도 운동량의 합 0. 분리 후에도 운동량의 합 0. 즉 운동량이 보존되네.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자, 세 번째. 분리되는 동안 두 수레는 뭐한 크기의 충격량을 서로에게 작용하는가? 자, 위의 내용은 실험 얘기인데요. 그거 말고 이론적으로 한번 보자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운동량의 방향은 반대라는 걸 봤는데 이론적으로 한번 봐봐. 분리되는 동안 내가 스위치를 탁 눌러서 서로가 밀쳐내는 그 분리되는 그 찰나의 동안 두 수레는 뭐한 크기의 충격량을 서로에게 작용할까? 바로 동일한 크기. 이거 지난 시험도 계속 얘기했잖아. 충격량 얘기할 때 야, 파란 수레가 빨간 수레를 밀쳐내는 그 힘은 빨간 수레가 파란 수레를 밀쳐내는 힘과 무슨 관계겠어요? 작용 반작용 관계겠죠. 그러니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또 분리되는 거 생각해봐. 얘네들이 딱 분리될 때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는 힘이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는 그 시간,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힘의 크기는 같고 그 힘이 작용한 시간도 같아. 그러니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 파란 수레가 빨간 수레한테 작용하는 충격량과 빨간 수레가 파란 수레한테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향은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동일한 크기의 충격량을 서로에게 작용한다. 그럼 따라서 두 수레의 무엇의 크기가 같을까? 서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 충격량은 뭐랑 같다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 두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같다. 그런데 얘네들은 처음 운동량은 둘 다 얼마야? 0이었지. 정지해 있으니까. 그럼 처음 운동량은 둘 다 0. 근데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같대. 그럼 당연히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두 수레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 그래서 분리 후에 방향은 반대.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네. 두 수레의 운동량의 합은 여전히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충격량을 통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고 실제 실험 영상으로 봤듯이 실제로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언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자, 그럼 마지막 또 얘기해 볼게요. 제가 수레의 질량을 막 바꿔가면서 실험했었죠. 자, 질량이 늘어났더니 속력이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2배가 됐더니 속력은 2분의 1배. 질량이 3배가 됐더니 속력은 3분의 1배. 즉 수레의 질량이 커질수록 속력은 어떻게 됐어요? 작아진다고. 왜? 두 수레는 동일한 크기의 운동량을 갖잖아. 운동량의 크기가 같잖아. 그러니 질량이 커지면 속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왜? 같은 크기의 운동량을 가지니까 같는데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속력은 줄어들어야겠지. 좀 이해가 돼요? 발음이 좀 꼬였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학수레의 분리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학습지 3페이지 위에 있는 예제 1번. 2019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온 문제인데요. 문제가 좀 길죠? 차근차근 읽어보면 방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셨던 역학술의 분리 실험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풀어보겠습니다.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운동량 보존 실험이다. 실험 과정이 쭉 나오네요. 가나다라 순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한 실험대 위에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두 수레 A, B로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분리시킨다. 자, 아까 제가 여기 스위치 눌러서 실험 영상에서 스위치 눌러서 서로가 딱 밀쳐내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번 거는 용수철을 가운데 설치해서 서로 밀어내게끔 한다는 거네요. 자, 두 수레가 분리된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연속사진을 찍어서 분석한 후 두 수레의 속력을 기록한다. 수레 B에 추를 올려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과정 다를 반복한다. 자, 실험 결과 한번 볼게요. 수레 A 질량 어떻게 돼요? 1kg, 1kg, 1kg. A는 추를 안 올렸으니까 질량이 계속 1kg으로 일정합니다. 실험 1, 2, 3 계속. 근데 수레 B를 보자. 질량 MB, 수레 B의 질량 MB가 어떻게 되고 있어? 1kg, 2kg 이렇게 변하고 있죠? 자, 그때 각 수레의 속력을 볼게요. 얘는 속력이 0. 잘 안 보이는데 39m/s. 그 다음 0.46m/s. 그 다음 실험 3에서는 0.48m/s. 속력이 조금씩 변하네요. 그때 실험 1에서 수레 B의 속력은 0.39m/s. 실험 1에서는 A랑 B의 속력이 같네. 자, 봐봐. 운동량 한번 보자. 아까 운동량 보존 성립하잖아.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될 때에도. 자, 봐봐. 실험 1에서는 마찬가지로 PA의 크기와 PB, 즉 수레 A의 운동량의 크기와 수레 B의 운동량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니까. 보자. 실험 1에서는 정말 그런지 1kg 곱하기 0.39m/s. 단위는 그냥 생각할게요. 계산 빠르게 하려고. 수레 B는 1kg 곱하기 0.39m/s. 어때? 같죠?
운동량 보존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실험 2 볼게요. 실험 2에서는 어떻게 돼? 1kg 곱하기 0.46m/s다. 얘는 2kg 곱하기 0.23m/s다. 질량 2배 됐더니 속력은 0.46이 얼마? 2분의 1배가 됐네. 여전히 운동량 보존 맞다. 그럼 실험 3 볼게요. 어떻게 돼요? 1kg 곱하기 0.48m/s. 그럼 기억 모르겠어. 기억 질량 곱하기 0.16m/s. 얘도 어떻게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운동량 보존이니까. 야, 그럼 0.16은 0.48의 몇 분의 1배예요? 3분의 1배죠? 그럼 질량은 몇 배 돼야겠어요? 3배가 돼야겠죠? 자, 그러니 기억값은 얼마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 3kg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시 풀어볼게요. 자, 기억번 PA 더하기 PB는 얼마여야 돼? 지금 맨 처음 정지해 있으니까 계속 얼마여야 돼? 분리 후에도 계속 0이어야 한다. 그거에 초점을 둬서 기억 풀어볼게요. 분리 직후 술의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분리 전 A의 운동량 PA, 분리 후 B의 운동량 PB. 분리 전과 분리 전 두 술의 운동량의 합은 0. 그럼 따라서 분리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PA 다시 더하기 PB 다시. 즉 분리 후 A의 운동량, 분리 후 B의 운동량 더한 값 얼마여야 돼? 마찬가지로 0.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따라서 PA 프라임은 마이너스 PB 프라임. 그러니 PA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 PB 프라임의 크기와 같다. 기억 맞네요. 분리 직후 술 A와 B의 운동량 크기는 같다. 니은번 MA 대 MB는 VB 대 VA다. 자, 뭐라고 했어? PA 프라임. 즉 분리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분리 후 B의 운동량의 크기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이거 어떻게 구하래? MA VA. 지금 문제 주었잖아. 술 A의 질량, 속력 분리 후에 MB VB. 그러니 따라서 MA 대 MB는 어떻게 돼? 역으로 VB 대 VA가 된다. 그러니 니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자, MA VA는 MB VB라고 니은번에서 얘기했죠? 그러니 아까 요게 여기 나온 거잖아. 1kg 곱하기 0.48 해볼까? 보이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지운 다음에 자, 이쪽에 써볼게요. 얘를 조금 일로 끌어와서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kg 곱하기 0.48 m/s는 기억 질량 곱하기 0.16 m/s여야 된다니까? 그럼 기억은 얼마겠어? 3kg. 그러니 디귿 기억은 3이다. 맞죠? 정답 몇 번일까? 5번이 된다. 자, 눈에 얘기하지만 여기서 외력 있어요, 없어요? A랑 B가 서로를 밀치는 건 외력이 아니라고. 그러니 여기서 외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번 분리 전 A의 운동량의 합이 0, 분리 전 B의 운동량이 0. 그러니 분리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0. 따라서 분리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도 여전히 0이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우고 돌아올 테니 학습지 3쪽에 아래 예제 2번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 한번 계속해 볼게요. 계속해서 학습지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아까 역학술의 분리 외에 또 다른 상황이에요. 얼음판 위에서 두 사람이 상대방을 밀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왜? 두 사람이 손을 맞대고 마치 한 물체처럼 붙어 있다가 서로 밀어내면서 분리가 되는 거. 이것도 역학술의 분리랑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돼요. 다만 수레 대신에 사람, 그리고 서로 밀쳐내는 걸 손바닥으로 한다. 이런 거지. 방금 전 예제에서는 손바닥으로 밀치는 게 용수철로 서로 밀어내는 거겠죠. 반대 방향 운동한다. 그런데 이때도 두 사람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럼 예제 2번 볼게요. 얼음판 위에서 질량이 큰 어른과 질량이 작은 어린이가 손바닥을 마주대고 서로를 밀 때 분리되는 순간 누구의 속력이 더 큰가야? 아까 역학술에 분리해서 봤잖아. 누가 더 커? 이 둘의 어른과 어린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P는 MV인데 요게 같다고. P가 지금 같다고. 그럼 질량이 크면 속도 어떻게 돼야 돼? 속도의 크기는 작아야겠지. 그러니 누구의 속력이 더 클까? 당연히 어린이가 더 크겠죠. 속력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 볼게요.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모래주머니를 뒤로 던지면 사람은 앞으로 움직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청소포가 있는데 요걸 그냥 모래주머니라고 해볼게요. 제가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라서 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다가 모래주머니를 뒤로 던져요. 그럼 저는 이 모래주머니를 던진 방향의 반대 방향인 앞으로 움직인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야? 이 두 물체가 붙어 있으니까 한 물체처럼 볼 수 있다고. 내가 이 모래주머니를 잡고 있잖아. 이 상태가 던져. 마치 아까 역학수레가 두 개가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래주머니를 나랑 분리시키는 거지. 그랬더니 사람은 반대 방향을 움직인다. 요거 실제로 그럴까? 요것도 제가 한번 실험 영상 간단하게 준비해 봤거든요. 그 실험 영상을 본 이후에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아까 설명한 내용을 한번 직접 간단한 실험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무거운 공이 있습니다. 무거운 공과 여기 김경영 선생님 둘의 지금 현재 운동량은 각각 정제이기 때문에 둘 다 운동량이 0인 거죠. 즉 분리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0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만약 김경영 선생님이 이 물체를 저를 향해 던진다면, 그렇다는 건 즉 방금 설명한 바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공과 김경영 선생님은 마치 한 물체처럼 같이 있지만 던져서 두 물체로 분리가 될 때 과연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최대한 세게 던져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되죠? 공을 저에게 던졌더니 김경현 선생님은 공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자, 이게 바로 방금 전 얘기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 볼게요. 네, 실험 영상 보고 왔나요? 자, 어땠어요? 그때 모래주머니 대신 무거운 공이었는데 김경영 선생님이 그 무거운 공을 저한테 던지니까 김경영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공을 던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그 속력은 어땠어요? 느리게 움직였죠? 왜 느릴까? 위에서 계속 했는데 예제 1번, 2번에서 다 얘기했는데 왜? 질량이 공에 비해서 어떠니까? 너무 크니까 느리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모래주머니를 뒤로 던지면 사람은 어디로 나간다? 앞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 모래주머니랑 이 사람은 운동량이 어때야 될까?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겠지. 방향은 반대고. 그래서 방금 김경용 선생님이 영상에서 무거운 공을 던졌을 때 이 무거운 공과 김경용 선생님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떨까? 같다고. 다만 김경용 선생님이 무거운 공보다 훨씬 질량이 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같을지언정 속력은 느리다. 왜? 질량이 그만큼 커버리니까. 속력이 느리겠지. 질량이 크면 속력 느려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실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셨나요? 그럼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 아니죠? 하나, 두 케이스 더 남았네요. 자,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될 때, 여러분 영화 보면은 가끔 총 쏘면은 총이 막 들리죠? 반동. 이러한 것들.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되면, 뭐 탱크에서 포탄이 발사되면 탱크가 살짝 뒤로 쿵 하고 밀립니다.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될 때도 대포가 밀리는데, 이 역시 역학술의 분리, 이런 거 모래주머니 던지는 거, 얼음판에서 미는 거랑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포탄이 발사되기 전 대포와 포탄의 운동량이 얼마야? 정지해 있으니까. 포탄을 설치만 해놓고 가만히 둬봐. 정지해 있지. 운동량 얼마? 0. 둘 다 정지해 있으니까. 포탄이 발사된 후에도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은 여전히 얼마여야 돼? 0이어야겠지. 왜? 안에서 화약이 터짐으로써 포탄과 대포가 서로를 밀어내는데 그 외에 새로운 외력이 없잖아. 대포가 포탄을 밀어내고 포탄이 대포를 밀어내는, 서로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 외에는 없잖아. 그러니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은 0이 된다. 여기서는 화약이 터지는 게 뭐였어? 아까 전 문제에서 용수철이 두수레를 밀어내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는 화약이 터지면서 포탄과 대포를 밀어내는 거랑 똑같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역학술의 분리 실험에서 뭐야? 두 수레 사이에서 스위치로 인해 서로 밀어내는, 그게 바로 화약인 거지. 자, 따라서 포탄이 발사되는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대포가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대포가 움직인다. 자, 포탄의 질량에 비해 대포의 질량이 훨씬 뭐하니까? 크기 때문에 포탄에 비해 대포는 어떻게 움직일까? 아까 김경현 선생님처럼 천천히 움직인다. 오케이? 그 외에도 영화, 우주 영화 보면요, 우주 나아간 로켓이 점점 막 분리되는 거 보이죠? 그런 거 모두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로켓이 분리되는 게 뭘까? 야, 이거 봐봐. 로켓. 이제 쓸데없는 로켓을 분리시켜봐.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과 사람이 탄 부분인데 얘가 분리돼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갖게 되겠지? 얘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을 갖겠고, 그럼으로써 연료 없이도 얘는 추가적인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추가적인 운동량을 갖잖아. 얘를 분리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오케이? 연료를 쓰지 않고서도 추가적으로 운동량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로켓의 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1번 동그라미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운 후에 마지막 상황을 볼게요. 마지막 상황은 뭐겠어요? 이번에 두 물체가 한 물체로 되는 경우예요. 자, 지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 동그라미 두 물체가 충돌해 한 덩어리로 뭐 할 때? 결합, 뭐 또는 융합이라서 상관없겠죠. 융합될 때, 즉 한 물체로 합쳐질 때 쉽게 얘기하면 융합될 때 성립한다. 자, 대표적으로 뭐 스케이트 신발을 신은 어른이 달려와서 어린이를 안고 간다. 그러면 어린이를 잡고서 같이 가니까 마치 한 물체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 요거는 실험으로 굳이 보여주지 않을게요. 아까 역학술의 분리에서 봤듯이 어쨌든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의 힘은 외력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별다른 외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충돌할 때든 분리될 때든 합쳐질 때든 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외력이 없으면. 자, 여기서도 어른이 달려 어린이를 안고 가죠. 그 어른은 분명 어린이한테 힘을 작용할 거야.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어린이도 어른한테 힘을 작용할 거고. 하지만 이렇게 이 두 물체 사이에, 지금 초점을 둔 두 물체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은 외력으로 안 치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할 거라고. 자, 그럼 바로 예제 1번, 예제 2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예제 1.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속도 V로
뭐 오른쪽 방향으로 해볼게요. 속도 V로 정지에 있는 질량 EM인 물체 B에 충돌했대. 얘는 정지에 있어. 충돌 후 두 물체가 붙어서, 충돌 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충돌 후 두 물체가 붙어서 함께 운동한대. 그럼 두 물체의 속도는 얼마일까라는 거야. 뭐 본드 때문에 붙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데 상황이 그렇대. 뭐야? 두 물체가 한 덩어리로 결합한 다음 움직이는 거죠. 이때 두 물체의 속도 V를 한번 구해보래. 어떻게 될까? 자, 운동량 보존 그대로 쓰라니까. 자, 충돌 합쳐지기 전, 결합 전 운동량 볼게요. 어떻게 돼? PA는 MV. PB는 어떻게 돼요? 0 정지해 있잖아.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아, 잠깐만요. 그대로 파란색. PA 더하기 보이나? 오케이. PB. 즉 결합 전 운동량의 합이 얼마다? MV다. MV다. 그러면 결합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얼마여야 된다? MV여야 한다. 즉 그러면 PA 프라임 더하기 PB 프라임. 즉 결합 후 A의 운동량, 결합 후 B의 운동량, 이들의 합은 MV여야 해. 그런데 요게 그럼 얼마겠어? 결합 후 한 덩어리니까 질량 3M 곱하기 V 프라임이겠죠? 어우, 너무 높게 썼네. V 프라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V 프라임은 얼마겠어요? 3분의 1 V겠지. 즉 V 프라임은 3분의 1 V가 된다. 아셨나요? 오케이? 자, 이어서 예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 바로 지울게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질량이 3kg인 물체가 5m/s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물체와 충돌하였다.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돼 운동할 때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도를 구하며, 위의 문제랑 거의 똑같죠? 자, 충돌해서 결합되기 전 운동량의 합 구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3kg 곱하기 5m/s 더하기 2kg짜리 곱하기 속도 얼마? 0. 정지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 결합 후 운동의 크기 어떻게 돼요? 결합 후 3kg 더하기 2kg짜리 되잖아. 오케이? 곱하기 V. 충돌 후 결합 후 한 덩어리 됐을 때 얘의 속도 V. 그럼 이 V는 어떻게 되겠어? 예, 3, 5, 15, 0. 15는 5 곱하기 얼마? 따라서 V는 3m/s가 된다. V는 3m/s. 이렇게 된다. 알겠니? 요런 방식으로 위에 것도 그냥 간단하게 풀면 돼. 똑같아. 그냥 PA 더하기 위에 다시 예제 1번 새로운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더 간단하게 PA 프라임 더하기 PB 프라임. 요 아래에 틀에 맞춰서 위의 식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제 1번이에요. 이제 다시 예제 1번. 자, 결합 전 운동량의 합, 결합 후 운동량의 합 A, B에 자, 어떻게 돼? 결합 전 M, V 더하기 2M 곱하기 정지해 있으니까 0은 어떻게 될까? 3, 미안해요. 3이 아니라 3은 이 아래 문제죠. 자, 이게 어떻게 돼? M 더하기 2M 한 물체를 합쳐졌으니까 곱하기 V 프라임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V 프라임은 얼마? 3분의 1 V이다. 이렇게도 위에 것도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딱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결국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 충돌 전, 충돌 후, 즉 상호작용 전과 상호작용 후에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전제는 외력이 없으면.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그게 결국에 핵심인 겁니다. 아셨나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엔 이제 새로운 중단원, 바로 교과서 어디에 해당하냐? 교과서 44쪽에 해당하네요. 열과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중단원, 거기에 첫 번째 소단원인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안녕.